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의 메카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왜 아직까지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특수한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질 수 있는 곳은 서울 시내에서 준공업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준공업지역이 위치한 지자체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그 다음 성동구, 여기가 전체 이제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를 펴서 보시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역 중에서 구로구, 금천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대부분은 국가산업단지 안에 들어갑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 공단에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산업단지 공단의 관리 감독을 받는 지역이 아닌 각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이 산업단지 공단에서 관리 감독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초에 분양을 할 때 승인도 산업단지 공단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업종으로 어떻게 입주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입주 심사 또한 산업단지 공단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할 때에도 산업단지 공단에 허가를 득해야 하고, 처분하고 나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산업단지 공단에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가 다른 지역에는 없지만 구로구, 금천구,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번거롭고 괜히 좀 편법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기존의 디지털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셨던 사장님들의 전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가장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토지 가격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가격이 저렴하게 평가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현재 2019년 8월 현재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는 아직도 분양가가 600만원대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600만원대는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경기도권으로 봤을 때는 뭐 구리, 김포, 뭐 수원, 이 정도 대에서 분양하는 물건들이 600만원대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물건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그만큼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풀어봤을 때는 뭔 말이냐면, 이거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게만 된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는 지금 입주하고 있는 물량들이 600만원대가 있고요. 지상층 기준입니다. 700만원, 800만원대가 거의 대부분 분양하고 있는 분양가입니다. 이게 이제 역세권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는 회자되는 게 1000만원이 넘어간다라고 지금 이제 거의 회자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한 입지가 지금 현재상으로는 없습니다. 이제 2000년 초반대부터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기존 그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변화되면서 그 핵심 메인 위치들이 먼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좋았던 위치들. 그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토지를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그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토지를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토지를 여태까지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토지값이 뭐 아무리 올라간다 그래도 굳이 팔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회사들은 이 정도는 거의 이제 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토지 가격이 많이 포화됐고 맥스까지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2016년, 17년, 18년 요 사이에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토지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포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는 1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2호선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과연 이렇게 그 스타트업이 많이 들어가고 기업체가 몰려 있는 이곳을 어느 지역이 대체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권 어느 지역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보다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공단에서의 이 업무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사업하고 계셨던 진짜 지식산업센터가 좋다라고 판단했던 기존에 분양받아서 실제 사용했던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자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퀘어를 이제 일반인들이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그 부분하고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1단지, 2단지, 3단지 통틀어서 지식산업센터가 130개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에 대한 분양가, 그 다음에 현재 매매가, 현재 분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분양가가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와버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곳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너무나 좋다, 입지가 너무나 좋아서 내가 봤을 때는 평당 1,500만 원에 가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평당 1,500만 원의 분양가를 놨을 때 바로 옆에서 분양가를 뭐 700만 원, 800만 원 하고 있는데 나 혼자 1,500만 원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시행사로서는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토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많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고 아파트처럼 정확하게 시세가 나와 있다는 것이 신규 분양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분양가를 높일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게, 쉽게 얘기하면 뭐 디지털 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과 영업사원들, 분양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이걸 넘어갈 수 없다라는 마인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억누르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도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력으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분양가가 보통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안쪽입니다. 그런데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안쪽은 실질적으로 서울을 벗어난 경기도권의 위성도시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졌을 때 지금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의 이 핵심 모든 그 역량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러지 못하는 지역과의 분양가가 사실상 차이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규제 하나로 인해서. 그러면 어디에 투자가 맞을까요? 어디에 투자가 맞을까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굉장히 이거를 저는 계속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을 설득해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급이 사실은 적은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개다 보니까 앞으로 지어지는 물량까지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공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임대가 잘 맞춰지지 않을 거 아니냐, 공실이 생길 거 아니냐, 이 걱정들을 대부분 많이 하죠. 그럼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지라도 서울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서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낫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일반 사람들이 사실을 납득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조금 유심 있게 보시면 지금 분양시장이 사실은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새로운 돌파구가 분양판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수분양자에게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분명히 판이 짜여질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셨다가 투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 산업단지 공단과 비교 대상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